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엑셀 2010 버전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9월달 문제 유형 C타입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하셔야 될 텐데 파일을 저장하는 요령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나와 있군요. 수험번호 빼기 성명의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고요. 경로는 내 PC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저장하실 때 그 경로 꼭 유지하셔서 저장하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 작성 요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엑셀 총 4장의 문서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꼭 작성을 하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그 차트 작업을 하시게 될 때 차트를 만들고 나면 차트가 제일 앞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거든요. 꼭 순서 맨 뒤쪽으로 옮겨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든 작업의 시트 A의 연럽이는 1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유의하시고요. 시트의 이름은 제1, 제2, 제3, 제4 작업이라고 오타나지 않도록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작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용지 설정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시트의 이름을 정리하시고요. 각각의 연럽이 1로 맞춰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제1작업 이름을 써주시기 위해서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제1작업 엔터 치셔서 이름 확정하시고요. 시트 2번 마찬가지로 제2작업 각각의 연럽이를 따로따로 주실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제1작업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 클릭하시면 3장의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한 게 돼요. A 연럽이라고 A의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열의 너비 조절할 수 있죠. 연럽이 클릭하셔서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동시에 시트를 같이 잡았을 때는 꼭 그 선택을 풀어 주셔야 해요. 각각의 페이지에 1 너비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동시에 같이 선택되고 있는 걸 꼭 풀어 주실 것. 혹시라도 이걸 같이 쉬프트로 선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3개의 시트의 데이터가 동시에 입력되거든요. 꼭 주의하십시오.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입력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엔터 아시죠? 수강료 쓰시고 Alt 엔터 하시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고요. 모든 서식, 글꼴이 굴림의 11, 정렬의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인데 나머지는 다 가운데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글씨를 쓰신 거를 블록을 잡으셔서 글꼴을 바꾸셔도 되지만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A와 1이 만나는 곳, 요 삼각형 보이시죠? 자, 삼각형을 클릭하셔서 모든 데이터들을 선택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글꼴이 굴림 11 가운데 맞춤 되셨죠? 범위 잡으셔서 테두리를 그려 주시고요. 합쳐줘야 될 부분들 범위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폭이 좀 좁아 보이는군요. 폭을 좀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의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간 거 적용하시고 숫자들은 모두 다 오른쪽에 배치해라 라고 했으니까 숫자 입력된 부분들 오른쪽으로 배치. 테두리가 좀 굵어 보이니까 굵은 상자 테두리. 입력은 다 끝났죠. 여기 대각선 부분은 테두리에서 대각선의 예제가 없네요. 맨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 누르셔서 대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넣어 볼까요?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을 넣을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죠? 1번, 2번, 3번 줄의 높이를 좀 높여 보도록 할게요. 번호 자체를 클릭해서 주르르 블럭을 잡으시면 그 줄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사이 간격에다가 두시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높여주면 좋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에 가시면 도형을 넣을 수 있고요. 모서리가 한쪽 잘린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문제에서 보시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입력된 그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이 보입니다.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기 도구가 뜨지요. 그리기 도구를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도형의 채우기, 윤곽선, 효과가 보입니다. 효과를 클릭하시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있고요. 옵셋, 대각선 왼쪽 위라고 했군요.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글꼴 맞춰주세요. 도형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결제란을 만들어 볼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란을 만드실 때에 아무래도 높이나 너비를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2작업, 비어있는 전혀 다른 종이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나 너비를 조절하시고요. 만들어진 형태를 범위 잡으셔서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보시면 복사하는 거 쌍둥이 종이 보일 겁니다.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네요.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화면에 표시된 대로 복사할게요. 확인. 복사가 끝났고요. 그 복사한 친구를 우리의 제일 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이쯤이라고 위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결제란이 들어옵니다. 영역을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색깔을 보시면 컬러가 아닐지라도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만큼이라고 색깔이 들어간 부분은 확인할 수 있으실 테니까 범위를 잘 잡으셔서 색상을 채워 넣을까요? 깡통을 콕 찍으시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황색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친구를 찾아서 넣으시면 한꺼번에 색상이 들어가고요. 유효성 검사 넘어가 볼까요? 유효성 검사 H의 14번 셀에 라고 했네요. 여기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찾으러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선택하셔서 그 목록이 어디 있냐면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는 B의 5번에서 B의 12번 영역을 데려와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원본은 B의 5번부터 B의 12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여러분들께서 목록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단추가 뜨고요. 그 중에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셀 서식을 볼까요? H의 5번에서 12번까지 숫자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나옵니다. 셀 서식 눌러주시면 표시해주는 형식 사용자가 직접 넣을 테다 라고 고르시고요. 숫자는 0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이시면 되겠죠? 확인. 마지막으로 F의 5번부터 F의 12번 영역에다가 수강료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각각의 셀을 클릭하게 되면 이름 상자에서 이렇게 이름이 보여지게 되는데 범위를 잡아서 이름을 한꺼번에 줘라 라는 거군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주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콕 찍으셔서 수강료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타를 내서 수강로라고 잘못 썼을 경우에는 범위 잡으셔서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수식이라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름을 관리해주는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름을 편집하시거나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으로 함수가 나오는데요. 함수 문제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경우에 난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들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고 조건부 서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죠.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행 전체에다가 라고 했으니까 행 전체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을 걸 수 있는 메뉴가 있군요. 조건부 서식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새로운 규칙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수식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뜨고요. 수식은 항상 이퀄로 시작하지요. 접수 인원이 20 이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인원은 여기 H의 5번 여기 있군요. 콩 찍으시게 되면 H의 5번이라고 주소가 들어갔는데 앞쪽에 달러 표시가 있는 걸 보니 그 달러 표시는 얘만 봐 라는 뜻이죠. 나는 접수 인원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볼 거야. 그러면 H는 고정되어 있지만 5, 6, 7, 8, 9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테다 라고 하는 달러 표시를 지워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 2, 3, 4라고 하는 펑션 키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F4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저희는 H열은 고정돼도 상관없지만 5, 6, 7, 8 왔다 갔다 훑을 거기 때문에 H에만 달러가 붙고 5라고 하는 숫자는 달러 표시를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달러 H5라고 하는 형태가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20. 그런 경우에는 행 전체에다가 글꼴이 파랗게 굵게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서식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서식을 눌러주시고 글꼴을 굵게 색깔은 파랗게 라고 선택하셔서 확인하고 나오시면 적용이 끝나게 되겠네요. 제2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 필터 내용입니다. 문제에 보니까 1작업 시트에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에다 붙여라 라고 되어 있군요. B4에서 H12번까지를 복사 Ctrl C 하시면 되겠고요. 제1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결제란을 지우질 않았네요. 결제란을 그냥 딜리트 하시게 되면 이 친구들은 글자만 날아가요. 그래서 이만큼이요 라고 열 번호를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 하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복사할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Ctrl C 복사 B2에다가 Ctrl V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고 나니 간격이 지금 저희가 조절했던 걸 무시하고 같은 간격으로 들어왔죠.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옵션을 콕 찍으셔서 넓이를 원본이랑 똑같이 유지해 주세요 라고 콕 찍어 주시면 일단 복사는 끝났습니다. 목표값 찾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B의 11번에서 G의 11번까지를 병합하고 이만큼을요 라고 범위 잡으시고 병합했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H11번 셀에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군요. 함수는 daverage를 줬네요.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표 전체를 선택해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그 계산하고자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걸어주는 겁니다. equal 누르셔서 daverage를 찾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무조건 전체 표 몽땅 선택하셔서 컴마 계산하고 싶은 건 접수 인원인 거죠. 접수 인원을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위치 눌렀고요. 컴마 조건은
아동학 강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강좌의 이름이 아동학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테두리,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 아동학 강좌의 인원 평균이 32로 나왔는데 여기를 35로 바꾸고 싶은가 봐요. 얘가 마음에 안 드는 중인 거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나온 값은 요거지만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상 분석, 목표가 찾기라고 선택하시면 반짝반짝반짝반짝 얘가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라고 범위가 들어가 있죠. 내가 변하고자 하는 값은 35로 변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 발달의 접수 인원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네요. 값을 바꿀 셀이 뭐다? 유아 발달의 접수 인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H의 3번 선택하셔서 확인 단추 누르시면 현재는 27명이었었는데 이렇게 33명으로 늘어나야만 평균이 늘어나는군요. 목표값 찾기 끝냈고요.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볼까요? 고급 필터를 풀으실 때에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꼭 분석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강좌 아이디가 A로 시작하거나 수강료가 20만 이상인이라고 하는 자료, 그러니까 조건은 지금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줬고요. 시작하거나 라고 했네요. 우리가 문제에서 조건 두 가지를 줄 때는 하거나 라고 하는 or 조건 혹은 하면서 라고 하는 and 조건 두 가지의 경우를 만나게 될 거고요. 조건이 or 조건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쓰죠. 자, and 조건일 때는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강좌 아이디가 A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조건은 서로 다른 줄에다 쓰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A 뒤에는 별별 아이들이 와도 돼요 라고 A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20만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조건 보겠습니다. 강좌 아이디가 라고 했으니까 복사하셔서 조건은 B의 14번부터 입력하라고 했지요. B의 14번에다가 붙여 넣을 거고요. 수강료가 라고 했으니까 역시 복사하셔서 그 뒤쪽에다가 붙이시고요. 강좌 아이디가 A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A 뒤에는 별별 아이들이 와도 돼요 라고 A별 이거나 라고 할 때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 쓴다고 했었죠.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작거나 같다 20만 조건이 끝났습니다. 결과를 뭐뭐 받아야 되냐면 강좌 아이디, 강좌의 이름, 그리고 수강료, 접수 인원 요 데이터들만 따로 추출해서 필터링을 하고 싶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 결과물 받을 곳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죠. 강좌 아이디, 강좌명, 수강료, 접수 인원. 자, 이 친구들만 복사하셔서 결과값을 B의 18번에다가 내라고 했으니까 B의 18번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고급 필터 가볼까요? 준비가 끝났으니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쫙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라고 선택하시면 반짝반짝하지요. 조건의 범위, 내가 만든 조건 범위가 요만큼이고요. 서로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를 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복사할 위치라고 위치 클릭하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동네 여기죠. 이만큼에다가 결과값 내주세요.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렬 및 부분한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에 붙여넣으세요 라는군요. 제1작업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저희가 범위 선택했던 부분과 같은 범위를 활용할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열 너비 조절했던 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바꿔주시고요. 자, 부분합 문제에도 문제를 좀 먼저 분석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네요. 정렬을 뭘 기준으로 할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정렬하실 때 간단해요. 가장 데이터가 빼곡하게 많이 들어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한 줄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정렬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동학, 그리고 사회, 경영이라고 보아하니 이 친구는 이응부터 기역으로 내림차순이로군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범위를 잡아서 내림차순 해볼까요? 자,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셨고요. 데이터 메뉴 선택하고 계실 거고, 정렬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렬 단추 누르시게 되면 정렬의 기준이 뭔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테다. 정렬의 순서는 내림차순이더라 라고 선택하시면 확인, 아동학, 사회복지, 경영학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됐군요. 부분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부분합을 보니까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강좌명의 개수, 그리고 접수 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의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부분합이 있을 거고요. 부분합 선택하셔서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희가 아까 정렬의 기준이 됐던 분류라고 하는 친구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류라고 하는 친구를 아동학끼리 계산, 사회복지학끼리 계산, 경영학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정렬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화할 항목도 강좌 아이디가 아니라 얘는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강좌명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개수, 강좌명, 강좌명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위아래로 슬라이드 막대 왔다 갔다 하셔서 쓸데없는 게 선택되어 있다면 해제하시고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들을 이렇게 뽑아주죠.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부분합 한 번 더 누르시고요. 분류해야 될 그 그룹은 아까와 똑같아요. 그룹화할 항목은 분류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할 함수는 접수 인원의 평균이라고 했네요. 평균을 구할 겁니다. 접수 인원에 대해서 접수 인원이란 말 이외에 다른 아이들은 다 해제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대로 확인을 해버리게 되면 아까 계산했던 개수들이 사라져 버려요. 아까 있던 계산 그대로 가고 지금의 계산을 추가로 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V체크 해제해 주셔야 이 위에 더 추가가 됩니다. 확인. 아동학의 개수와 평균 두 가지 계산이 둘 다 나와 있죠.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부분합 작업했던 거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서 윤곽을 지우겠다라고 하시면 윤곽이 지워질 텐데, 어떤 걸 윤곽이라고 하는 거냐? 화면에 보시면 아마 왼쪽에 이렇게 분류 되어 있는 막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내가 1수준으로, 2수준으로, 3수준으로 그룹끼리끼리 묶어서 보는 방법들을 표현해 주는 건데, 요거를 안 보이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사라졌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보시고 맞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건 변한 게 없을 거고요. 폭이 좀 좁으니까 요 폭만 좀 늘리시면 될 것 같네요. 부분합도 끝났습니다. 차트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문제에서는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시면 될 텐데요. 자, 결과물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먼저 볼게요. 차트에 보시면 접수 인원이라고 하는 수강료라고 하는 내용 보이죠? 이 두 가지 항목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아래쪽에 보시면 유아 발달, 광고화, 국제경영이라고 하는 강좌의 이름도 필요하군요. 이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셨으니 제1작업으로 돌아가셔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제1작업으로 왔습니다.
필요한 친구들 아까 파악하셨죠? 강좌명이 필요했었고요. 접수 인원이 필요했었고요. 수강료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선택하실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강료, 접수 인원 선택하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 겁니다. 세로 막대 첫 번째 친구요 라고 누르시면 차트가 일단 만들어지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뜰 거예요.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차트를 이동시키는 단추가 있죠. 차트 이동 누르시면 차트를 넣을 위치, 새로운 시트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그 시트의 이름이 제 4작업. 확인 단추 누르시면 만들어진 차트가 제 4작업이라고 맹글어졌죠. 다만 이게 제일 앞으로 와 있으니까 질질질 끌어서 맨 뒤쪽으로 보내주실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만들어진 차트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데이터 범위는 1작업에서 내용을 보시고 작업하시고 새로운 시트로 왔는데 이름을 4작업이라고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얼추된 것 같은데 막대기의 개수를 보니까 우리는 파란색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길쭉길쭉하게 뽑혀 있고 문제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좀 필요 없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뜬다고 했고요. 그 차트 도구에서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 대화 창문이 뜰 거예요. 여기 행렬을 전환하셔서 필요 없는 걸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전환 하시면 이렇게 유아 발달부터 하나하나 필요 없는 거 찾으셔서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유아 발달, 광고학, 국제경영, 가정복지가 필요 없군요. 가정복지를 제거. 경영학, 마케팅, 가족생활도 필요 없네요. 제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냈습니다. 다시 행렬 전환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6개의 막대만 살아남았군요. 확인 단추 누르셔서 데이터 제대로 들어갔군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 차트의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선택했고요. 여러분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저는 누굽니다 라고 이름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갖다 댄 부분 여기가 차트 영역이구나, 여기가 그림 영역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 차트의 영역은 글꼴이 굴림의 11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줍니다. 채우는 효과는 질감의 파랑 박엽지,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차트에 대한 얘기니까 차트 도구로 돌아오시고요. 때깔 곱게 입혀주는 건 서식에 가셔서 정하시면 되겠죠. 도형을 채울 때의 질감으로 채울 겁니다.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건 요 막대들이 우뚝 솟아있는 요 동네를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이미 흰색으로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제목 서식으로 가볼까요? 자, 제목을 차트 제목이라고 들어있는 친구 쪼로록 블럭 잡아서 쓰셔도 되고 위쪽에 소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하셔도 돼요.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작성하신다. 채우기나 테두리는 차트 도구로 돌아오셔서 서식, 채우겠다 흰색, 테두리 어떤 색이라는 언급은 없네요. 깜장색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지시사항이 많은 서식으로 가볼까요?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에는 꺾은 선으로 바꿔달래요. 자, 수강료라고 하는 친구는 요 길다란 짙은 색깔 막대기를 얘기하는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면 막대들이 또로록 선택이 되고요.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꺾은 선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아이를 보조축으로 다시 한번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을 들어가시면 보조축으로 바꿔내실 수 있으시고요. 문제가 아직도 끝나질 않았죠.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인데 그 표식의 크기까지도 나와 있군요. 표식에 대한 옵션에 가셔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기본 제공해주는 I 중에서 삼각형으로 갈아 끼우세요. 크기는 10 닫기 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삼각형의 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여기 37명이라고 아동 수학 지도에 대해서 레이블을 표현해 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막대를 선택하시되 이 친구들이 또로록 다 같이 선택됐죠. 그 중에 너만이라고 한 번 더 찍어주면 이 친구만 선택이 되지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숫자 값이 들어가는군요. 지나가는 눈금선에 대해서 파선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 지나가는 눈금선을 선택하시면 동글동글 요 눈금선들이 다 선택됐어요 라고 보일 겁니다. 선을 채워주거나 색깔을 바꿔주는 거 차트 도구에 서식하신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색깔에 대한 건 불만 없고요. 선 모양만 파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축의 모양을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만들어내셔라. 왼쪽에 있는 0명부터 40명까지 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0명, 여긴 지금 마이너스 표시됐네요. 똑같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제일 끝자락에 있는 25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28만으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자, 숫자에 불만이 많아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에 가시면 숫자 값이 현재 최대값이 25만이라고 자동으로 잡혀 있네요. 내가 고정을 시켜줄 테다 28만이라고 주 단위가 5만으로 자동 잡혀 있는 거 역시 고정으로 내가 직접 바꿔주면 되겠죠. 7만 닫기 누르셔서 나오면 문제와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법례명 볼까요? 법례명은 이 아래쪽에 막대기는 접수 인원 그리고 꺾은 선은 수강료라는 뜻. 근데 이 수강료라고 하는 이름이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일자로 펴주세요 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아이들을 수정할 때 그 친구를 붙잡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었는데 지금과 같은 법례명의 경우에는 그 친구를 불러서 오른쪽 버튼으로 해도 정례명을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이 친구만 특이하게 따로 차트 도구에 힘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도구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친구를 들어가시면 이름이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하는 친구,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버린 거죠. 편집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여기 있는 거 갖고 온 건데요 라고 반짝반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되어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저희는 쫙 펼쳐져 있는 게 좋으니까 직접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내가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단위, 원, 옆으로 나란히 완성됐죠. 도형 넣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설명선, 노란색의 조절점을 이리저리 당겨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출력 형태 보시고 우리는 안쪽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형태인데 여기는 안쪽이 흰색으로 비어있는 형태죠. 도형 스타일에서 가장 비슷한 친구를 골라주시고 글씨 씁니다. 글씨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가운데 좀 있어줄래?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지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다. 틀어진 거 없는지 위치가 다른 건 없는지 확인하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뤄두었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함수가 없을지라도 2작업, 3작업, 4작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2, 3, 4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함수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볼까요? 강의 장소를 찾아내는 거군요. 강좌 아이디에 두 번째에서부터 한 글자를 추출해서 호관을 붙이세요
함수는 미드 함수를 줬군요. 자, 미드 함수 쓰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퀄로 함수 시작하지요. 미드라고 괄호 열고, 미드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에서 몇 개를 갖고 오는 거, 보통은 우리가 시작하는 left 함수와 끝나는 right 함수에서는 이렇게만 작업하시면 되는데, 미드는 중간에서 뽑아오다 보니까 요 몇 개라고 하는 거 앞쪽에다가 몇 번째부터 라고 하는 게 끼어들지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미드 함수를 줘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글자는 B의 5번에 있는 강좌 아이디에서 뽑아올 건데, 몇 번째부터요? 두 번째부터 바라보고 거기에서 한 개에만 뽑아오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뽑아오게 되면 지금 B의 5번에 23017이라고 글씨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두 번째면 3이죠. 거기서부터 한 개를 뽑아온다 그랬으면 3을 뽑아오겠네요. 자, 이렇게 숫자가 딸랑 하나 나오면 섭섭해서 뒤에다가 호관이라는 말을 붙여달라. 그러기 위해서 %, 연산자를 쓰라고 하는 거군요. 이 뒤에다가 %, 딱불로 붙여주세요. 뭐를? 호관이라는 말을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갖다가 강의 장소에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바로 뽑혀 나오죠.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쪼로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쭉 채워질 텐데, 식뿐만 아니라 선 모양까지도 채워졌군요. 옵션 누르셔서 서식은 없애고 채워올게요 라고 하시게 되면 그 서식은 빼고 식만 쫙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네요. 순위를 구하니까 랭크 함수를 주겠군요. 문제 보죠. 접수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위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세요. 그래서 if 함수도 같이 줬군요. 자, 함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if 함수, if 만약에 조건을 뭐라고나 걸어주겠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참으로,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결과값을 보여줄 거예요. 랭크 함수도 볼까요?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선택하시고요. 어느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큰 친구부터 1등으로 할지 작은 친구부터 1등으로 할지 옵션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괄호를 닫으시게 되면 큰 친구가 1등인 거고요. 이 뒤에다가 숫자 1을 붙이면요, 작은 친구가 1등입니다. 문제에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을 썼네요.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건 1, 2, 3, 4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건 4, 3, 2, 1 이런 식으로 순서 배열해 주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맨 앞에 큰 친구들이 오는 거, 문제에서는 지금 제일 접수 인원이 큰 친구부터 순서를 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하면 우리 요걸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두 개를 조합해 볼까요? 만약에 if 해서 조건을 걸어 주시면 되겠죠. 순위를 구해 가지고 가장 큰 친구부터 1, 2, 3등 뽑아내라 라고 했으니까 랭크 EQ, 누구의 순위를 구할 거냐? 접수 인원의 순위를 구할 거다. 접수 인원은 H의 5번에 있군요. H의 5번에 있는 친구를 순위를 구하려고 해요. 어디 범위에서, 어디 범위라고 하면 그 친구를 포함한, H 5번을 포함한 모여있는 동네 H의 12번까지가 되겠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친구를 1등으로 뽑아볼 때 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닫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1, 2, 3등까지만 꼽겠다 라고 했으니까 1, 2, 3보다 더 큰 수가 나오면 얘네들은 안 보이게 해준다는 뜻이죠. 작은 아이, 작거나 같은 아이, 3보다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조건이 끝났고요.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은 요 친구 결과값 1등이나 3등이나 등수가 나오겠죠. 그 등수 나온 걸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닌 4, 5, 6등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마세요. 따옴표가 말을 한다 라는 뜻인데 따옴표를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닫는 거니까 빈칸으로 표현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괄호를 랭크 함수에서 열고 닫았죠. 랭크 함수에서 열고 닫았습니다. if 함수에서 열었던 친구를 이제 맨 뒤에서 닫아 주시면 짝꿍이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qual 만약에 if 순위를 구할 거예요. 랭크 eq 뭐에 대해서요? 접수 인원에 대해서요. 컴마 어디에서? 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요. 제가 순위를 이 친구 한 명만 구할 것 같으면 이대로 닫으시면 되겠지만 여기에 범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범위는 고정시켜 줘야 되니까 F4키를 누르셔서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는 거 보이죠?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면 순위가 나올 텐데 그 나온 순위가 작거나 같습니다. 3보다 라고 하면 1, 2, 3만 결과값을 보여주겠죠? 그럴 경우에 조건이 끝났고요. 그럴 경우에 나는 순위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참인 경우를 표현하시면 되겠죠. 컴마 만약에 4, 5, 6이라고 3보다 큰 친구가 나와버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야요. 따옴표를 열었다가 봐도 닫아주세요. 이렇게 순위를 구하시게 되면 어머나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오타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1, 2, 3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더하기 표시 나왔을 때 클릭해서 쭈루룩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채워질 거예요. 1, 2, 3 순위 보이시죠? 그 이외에는 다 공백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빈칸이 나온 겁니다. 역시 서식이 없도록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동학 강좌의 접수인원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SUMIF와 COUNTIF 함수를 줬네요. SUMIF라고 하는 건 합계를 내는 거, COUNTIF라고 하는 건 개수를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건 에버리지로 해결이 될 텐데 SUM과 COUNT를 줬군요.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가 뭔가 평균을 구하려면 원래 합계 낸 거를 여러분이 나눠주셔야겠죠. 개수로 이렇게 결과값 우리가 에버리지가 필요한데 SUMIF를 나눠주는 거죠. COUNTIF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건가 봐요. 그러면 SUMIF의 모양을 보도록 할까요? 자, SUMIF라고 하는 친구 합계를 구하긴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아이를 합계 구할 거니까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범위를 잡아 보셔야 되고요. 그 조건이 뭔지를 걸어 주신 다음에 합계를 구할 계산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COUNTIF도 볼까요? COUNTIF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는 범위를 잡으셔서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그 조건을 걸자마자 바로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이 개수가 구해질 거기 때문에 따로 계산 범위를 잡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모양새를 확인했으니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 두 개를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죠. SUMIF 괄호 열고 아동학 강좌의 접수인원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조건 아동학인지 아닌지는 분류를 보셔야 되겠죠. 분류는 D에 5번부터 D에 12번까지 있고요. 조건은 아동학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아동학이라고 하는 글자가 D에 5번에 들어있지요. 그걸 그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아동학에 대해서 쏙쏙쏙쏙 골라줄 텐데 그 친구들 중에서 계산하고 싶은 건 접수 인원이로군요. 그렇다면 접수 인원 계산 범위는 H의 5번부터 H의 12번에 있겠구만요. 요게 sum if 이고요. 나눠달라 라고 했으니까 슬래시 count if 똑같겠죠. 조건은 아동학인지 아닌지 비교해 볼 범위 D의 5에서 D의 12번까지 일 테고, 조건은 아동학이라고 쓰셔도 되고 D의 5번이라고 직접 주소를 넣으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접수 인원의 평균을 구해 볼 수 있겠네요. 쪼로록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4번 맥스 함수 볼까요? 가장 간단한 문제로군요. 맥스 함수는 모양새가 그냥 범위만 쫙 잡아주면 끝이죠. 이게 간단하니까 바로 입력할게요. equal 맥스 괄호 열고 최대 접수 인원이라고 했네요. 접수 인원들은 이 동네에 모여 있어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끝. 간단하네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는 총 수강료를 구하는 문제, 함수를 SUMPRODUCT이라고 하는 친구를 줬군요. SUM이라는 건 합계를 내주는 건데 PRODUCT은 곱해주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서 다 합쳐줄 건가 봐요. 문제에서 보니 수강료, 전체 수강료 곱하기 전체 접수 인원을 두 개 곱해줘라. 그래서 SUMPRODUCT을 줬군요. 자, SUMPRODUCT이라고 하는 함수는 모양새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SUMPRODUCT 괄호 열고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숫자 범위를 잡으시고 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숫자 범위를 잡으시고 계속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면 덩어리째 범위 잡고 범위 잡으시면 끝나게 돼요. 문제에서는 수강료와 전체 접수 인원을 곱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직접 곱하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덩어리째 나열만 하면 바로바로 곱해서 더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강료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equal SUMPRODUCT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수강료라고 했으니까 수강료 덩어리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주소로 보자면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인데 이름이 수강료라고 저희 이름 주고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신되어 있죠. 컴마 접수 인원들 총 인원 요 동네에 있군요. 범위를 쪼로록 잡으시면 얘는 그냥 H의 5에서 H12라고 주소 이름이 들어가네요. 요대로 닫아주시면 계산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VLOOKUP 보도록 할까요? 접수 인원을 구해주는 건데 H의 14번 셀을 선택한 그 아이만 강좌 인원에 대해서 접수 인원을 표시해 주세요. VLOOKUP 함수를 줬습니다. VLOOKUP 함수 생김새를 좀 볼까요? VLOOKUP 괄호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콕 찍고 들어가시고 범위 찾아야 되겠죠. 범위를 쫙 선택하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도대체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선택하시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거기에 제일로 정확한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옵션을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 VLOOKUP 에서 H의 14번에 있는 아이를 찾으라고 했었죠.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강좌 아이디에 대해서 접수 인원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강좌 아이디는 B의 5번에 있고요. 접수 인원은 H의 12번까지 요게 이제 범위겠죠. 그 이외에 다른 아이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 이 전체의 표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셨고요. 그 친구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세어보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번째 열에 있군요. 7이라고 하시면 찾아질 텐데
여기 강좌명에 보면 A, B, C, D, E 이렇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A, B, C, D라고 하는 아이들이 비슷비슷하게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추 비슷한 애를 찾는 게 아니라 콕 꼬집어서 2에 3017, A에 3297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찾아줘야 될 경우에는 결과값 0이라고 옵션을 주셔야만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1이라고 쓰시게 되면 A 1232를 찾을 수도 있고 A 3297을 찾을 수도 있고 비슷한 아이를 찾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강좌 아이디를 바꿔볼까요? H6284를 찾았더니 H6284에 37명 들어있다. 맞지요? 이렇게 해서 VLOOKUP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린 또 다음 달에 만나 뵙기로 하지요.